무엇보다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특히 저희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가치가 대한민국의 다소 오래된 것들 그리고 바꿔야 될 것들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재정이나 아니면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개혁의 주제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공약 정책 발표하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연금 개혁이나 아니면은 의료보험 개혁 아니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조정 등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님을 어떻게든 모시려고 하면서 과거에 1970년대 김종인 위원장께서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입안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재조정하는 데에도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고 또 해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최종안을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또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아주 총선 체제에 빠르게 돌입해서 저희가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김종인 네. 위원장님 처음에는 뭐 완강하게 거부 의사가 하셨는데 뭐 수락하실 때 뭐라고 좀 말씀하셨는지. 김종인 위원장께서 사실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와 활발한 소통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참여를 결심하시게 되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김종인 위원장이 결심하시게 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거의 무능력한 야당으로 인해서 묵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개혁신당이 그 대안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한테 정권 공천 정권 맡기시는 거예요? 원래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공천에 대한 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양대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거치시면서도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희는 신뢰하고 공천 관리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맡겨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고 부조금 반환 절차가 없더라도 장비 7번 모아서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기부가 안 된다는 걸 한동훈 위원장이 알기 때문에 뭐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해라 뭐 이런 이제는 뭐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까지 열거하면서 이 이슈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했지만은 정당 보조금이 위성 정당이 차려지게 되면은 최소 86억에서 한 134억까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4억을 토해낼 생각이 없는지 그건 뭐 제가 국민의힘의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당사 팔면 됩니다. 그거는. 예, 오히려 그렇게 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 염치가 있으시면은 134억 토해내십시오. 예, 제가 대표를 할 때 빚 많이 갚아놨는데 다시 대출 땡겨서 갚으실 수도 있고요. 제가 뭐 그 당의 재정 상황을 제가 빠삭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정당이 업그레이드라고 해야지 다운그레이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2020년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위성정당의 창당대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위성정당이 아니라 종속정당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벽한 종속을 위해 가지고 월급 받고 일하는 사무처 당직자 중에 선임 당직자를 당 대표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지인 것이고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헌법 8조 2항에 있는 정당 내 민주적 운영에 대한 그런 모든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헌법을 지킬 생각 자체가 있는 것인지, 저는 만들어지는 그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만 위헌정당이 아니라 애초에 헌법을 지키지 않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국민의힘도 위헌정당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도장 찍어서 진행하는 것일 텐데 위헌을 부추긴 당사자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고한 것처럼 위헌정당은 이미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볼 수 있듯이 정당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정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어제 임명된 법무부 장관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위헌정당 심판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헌 사안이고, 위헌정당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모두 당선이 무효된다는 판례가 지난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의 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헌 위성정당에서 당선된 모든 당선자도 만약에 발생한다면 나중에 의원직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네, 지금 어제 이상원 의원 관련해서 페북을 쓰셨는데 예. 실제로 접촉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인재 영입 결과를 여기 공개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공관이 차려진 만큼 좀 접촉하실 거예요. 예, 저희가 인재영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비례대표 출마자나 이런 분들은 공관위가 좀 차려지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어떤 영입 절차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제가 예고드리고요. 그리고 이상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 허은하 의원님도 예전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그 게임이나 이런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아젠다에 대해서 많이 활동해 오셨지만은 민주당에서도 그 이상원 의원님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은 다르지만은 저희가 많은 관심과 또 때로는 파트너십을 갖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 진보당에게 의석을 헌납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그런 아젠다에 충실했던 이상원 의원님을 헌신착처럼 내던지고 일부 진보당의 표를 받아보려는 그런 얄팍한 정치적 거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상원 의원님에 대한 뭐 이런 저희가 개별 접촉이나 구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것이 부당했다는 점을 저희가 알리는 것에는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 2012년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가 통합진보당과의 선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구를 내어주면서 소위 나중에 아까 말했던 위헌정당 심판이 대상이 된 반국가 성향의 인물들이 정치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선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는 그런 지역구 바터식 선거 연대나 아니면은 비례 연합정당 출연을 통한 검증되지 않은 국가관이 다소 불안정한 그런 사람들의 국회 진입에 방조한다면은 저는 그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개혁신당은 저희도 이제 비례 명부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될 것인데, 그런 반국가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부에 혼입되지 않도록 김정인 위원장께서 잘 관리해 주시도록 저희가 또 다르게 또 특별하게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 인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탈당 인사 중에서 혹시 영입 추진하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원칙을 천명하자면은 뭐 탈당 인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그물코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도 사안별로 판단을 좀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평소에 만약에 지금 개혁신당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평소에 의정활동에 보여주신 개혁성이라든지 아니 방향성이 저희와 합치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공천에 대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알지만은 마찬가지로 개혁성과 더불어서 그런 세밀한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영입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부 추가 임명 의견이 있어요. 지도부 추가 임명의 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통합당의 당원 당규가 아니라 원래 개혁신당의 당원 당규를 적용하겠다는 판단을 하면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이제 최고위원으로 포함되는 상황이고, 그에 더해서 이제 추가 최고위원 선임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검토해볼 예정이고, 오늘 우선 공관위원장 선임으로 저희가 총선 절차에 나서는 것을 주안점에 두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선대위 전환을 좀 언제 드리는 공천이 보통 완료되는 시점에 선대위 전환을 모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신 분들이 또 선대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순차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